안녕하십니까? 잠이와요 기흥 역사 알려주기로 찾아온 오디오북 기흥읍지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제4장 정치, 제1절 정당, 그리고 제2절 선거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제4장 정치, 제1절 정당 1. 정당의 변화 과정. 현대 정치가 대의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그 기본 요소인 정당의 의미는 절대적이다. 그런 정당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현대 정치의 생명선이란 표현으로 그 기능의 중요성은 설명될 수 있다. 국가 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은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이념 또는 이익 추구에 유리하도록 공공정책의 내용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자 형성된 정치 결사체이다. 비록 정당은 의회나 선거 제도보다 약 1세기 정도 뒤늦게 나타났지만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에서는 어디에나 존재했고 또 존재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근대 이전의 정당은 일정한 지도자의 지도 아래 발생했거나 특정한 지역에서 종족 및 인간적인 추종관계, 종교적인 바탕 위에서 발생하였다. 반면에 근대 이후의 정당은 대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여러 제도, 즉 정규적인 선거에 의한 정치 지도자의 충원, 선거권의 확대, 보통, 비밀, 평등 선거운동의 자유, 언론 표현 보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다원화된 이익이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대 정당의 역사는 합법적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일제의 통치기를 넘어 해방 후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독립 이후 한국 정치는 독립 직후의 좌우익 투쟁, 한국전쟁, 이승만 독재, 5.16 군사 쿠데타, 삼선 개헌, 국가 비상사태 선포, 유신 독재,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12.12 군부의 반란, 5.17 군사 쿠데타, 5공화국 권위주의 체제 등과 같이 전쟁, 독재, 쿠데타, 암살 등의 연속으로 점철되어 왔다. 이와 함께 4월 혁명, 서울의 봄, 광주 민중항쟁, 6.10 민주항쟁들과 같이 민주정치 수립을 위한 국민들의 지난한 투쟁이 그치지 않고 이어져와 민주주의에 대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과정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대 상황에 따라 그 비중과 위상이 달랐다. 해방 이후 독립국가의 골격을 형성하기 위한 재헌국회 시기로부터 5공화국까지는 정당이 한국 정치의 주역보다는 조역으로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이 객관적인 인식이다. 이때 한국의 정당들은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기보다는 정권에 길들어져 정권의 정통성을 부여해주면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자기 변신에만 더 열중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신장되고 헌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탄생한 이후 정권에서조차도 붕당 형태의 파벌과 지역주의, 보수 1인 중심의 정당과 당 운영이란 문제를 극복하고 있지 못해 공당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1. 미군정기.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미군정 기간 동안 군정 당국은 정치적 자유와 결사를 가능한 허용했는데 그 결과 당시 군정 당국에 신고된 정당, 사회단체의 수가 무려 425개나 되었다. 그 중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재헌국회에 진출한 정당은 한국민주당과 한국독립당이다. 미군정 기간 동안 전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 정치 세력으로는 한국민주당과 한국독립당 외에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민족자주동맹을 들고 있으나 재헌국회에는 두 당만이 진출하였다. 특히 재헌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실질적인 정당이라고는 한국민주당만이 존재하였을 뿐 재헌국회 구성 초기에는 뚜렷한 정파가 구성되어 있지 못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지적인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친목단체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체는 국회법에 의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의 편의적 친목단체에 불과하였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정당 또는 정파라고 할 수는 없었다. 2. 제1공화국 제1공화국 시기는 제헌국회로부터 제4대 국회까지를 포함한다. 제헌국회에는 무려 16개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진출하였고 제2대 국회에는 11개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진출하였으며 3대 국회에는 3개 정당이 진출하였다. 이 가운데 정강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정당은 제헌국회 때의 한국민주당과 한국독립당, 그리고 조선민주당, 제2대와 제3대 국회의 대한국민당과 민주국민당, 제2대 국회의 대한여자국민당, 제3대와 제4대 국회의 자유당, 그리고 제4대 국회의 자유당, 그리고 제4대 국회의 민주당과 통일당 등이다. 첫 번째, 한국민주당. 송진우, 김성수, 장덕수 등을 중심으로 하여 1945년 9월 15일 창당했으며 정강은 1. 조선민족의 자주 독립군가 완성 2. 민주주의 정체 수립 3. 근로대중의 복리 증진 4. 민족문화를 앙양하여 세계문화의 공헌 5. 국제헌장을 준수하여 세계평화의 확립 등 5개 항이다. 이러한 정강정책으로 볼 때 한국민주당은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으로 보인다. 그러나 창당 과정이나 인적 구성 그리고 활동에 있어서 한국민주당은 우익 보수 정당의 원류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그 당시 좌익 세력의 대표였던 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항하기 위한 우익 세력의 총결집체로 창당되었다는 사실로서 한국민주당의 보수성을 확인해준다. 더욱이 창당 이후의 활동에 있어 정강정책의 성격과는 달리 군정당국과 밀착함으로써 사대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농지개혁법 심의 과정에서 지주청의 대변자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으며 반민족행위처벌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의 미온적인 태도로 친일 집단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두 번째, 한국독립당. 1930년 상해에서 결성된 임시정부의 주축을 형성하여 활동해오다 해방되던 해 11월에 귀국해 그 세력을 유지하던 당으로 1. 국가의 독립을 보위하며 민족의 문화를 발扬할 것 2. 계획경제제도를 확립하여 균등사회의 행복생활을 보장할 것 3. 전민정치기구를 건립하여 민주공화국의 국가체계를 완성할 것 4. 국비교육시설을 완비해 기본지식과 필수기능을 보급할 것 5. 평등 호조를 원칙으로 한 세계 일가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 등 5개 항을 기본 강령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정책 가운데 토지는 국유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법, 토지사용법, 집가세법 등의 법률을 규정하여 기간을 두고 실시할 것 제7항 국민의 가정교육비는 일률로 국가에서 부담할 것 제11항 등은 진보적인 색채를 띤 것이었다. 세 번째, 민주국민당. 제2대 국회의 민주국민당은 한국민주당의 후신이다. 제헌국회에서 29석을 차지한 한국민주당이 이승만을 형식상의 국가수반으로 하고 행정수반을 자당에서 차지하려고 의원내각제를 시도했으나 이승만이 대통령제를 고집하여 내각 책임제로 되어 있던 헌법초안을 대통령제로 바꾸었다. 또한 강요 조각에서도 실망했다. 이처럼 해방 이후부터 정부 수립까지의 기간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한 한국민주당이 정부 수립 과정에서 소외된 것에 대한 반발과 원내 소장파와의 대립으로 인한 인기 저하를 만회하기 위해 당을 해체하고 대한국민회의 신익회 세력과 대동청년단의 지청천 세력을 규합하여 1949년 2월 10일 결성한 정당이다. 네 번째, 대한국민당. 1949년 11월 12일 결성된 정당으로 민주국민당과 정치적으로 대립적인 노선을 걸었다.
탄생 배경은 민주국민당이 이승만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내각제 개헌안을 제출 통과시키려 하자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를 반대하여 결성한 사당적인 성격을 띠었다. 제1차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의 결집체로 신정동의회, 민정동의회, 국민구락부 등이 일미주의 구현을 당시로 하여 최고의원인 윤치영 2인이 선출되었다. 민족 완성 통일을 바탕으로 한 자주독립의 국가신장과 민족 정의를 강조해 민족지상, 국가지상을 중시하는 일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민주국민당과는 권력구조에 관해서만 대립적 입장을 보였을 뿐 이념적으로는 보수 성향이 더 강한 정당으로 제1공화국의 여당인 자유당이 창당하기 전까지 이승만을 후원하는 세력으로서 후에 자유당의 모태가 되었다. 5번째, 자유당. 정부 수립 초까지만 해도 정당의 불필요성을 역설하던 이승만은 야당의 세력이 강한 국회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끊임없이 받게 되어 국회에서의 간선을 통한 재선이 어렵게 되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는 한편 18개 사회단체들을 주축으로 정당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제3대 국회와 제4대 국회의 제1당인 자유당이다. 1951년 12월 23일 원내외가 각각 자유당을 결당하여 2개로 출발했는데 기본 강령으로 민족협동적 사회건설, 독점경제 패자들의 억압과 착취 배격, 빈부차 등의 원인과 그 습성 거부 등을 서두에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18개의 다양한 사회단체들을 근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정강정책이 필요했을 뿐 오히려 철저한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이었다. 한편 제3대 국회에서 1954년 11월 29일 4.4.5입 개표 방식에 의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종신연임을 가능하게 하고 1958년 보안법 및 언론통제법의 강화로 야당 탄압 등을 시도하다가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정투표로 말미암아 국민들에 의해 해산되고 말았다. 6. 민주당. 자유당의 횡포가 심화되자 이에 대항할 강력한 야당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싹트게 되면서 1955년 9월 18일 당시 제1야당이던 민주국민당을 중심으로 결성된 정당이 민주당이다. 정강은 1. 일체의 독재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 기함. 2. 공정한 자유선거로 대의 정치와 내각 책임제 구현. 3. 자유경제 원칙 하에 생산 증강, 사회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분배. 4. 민족 문화 육성. 5. 국력 신장과 민주 우방과의 제휴로 국토 통일과 국제주의 확립 등이었다.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 각각 후보자를 지명하였으나 5월 5일 대통령 후보 신이크이가 급서하여 대통령 도전은 실패하고 장면은 부통령에 선출되었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조병옥, 부통령 후보로 장면을 공천하였으나 조병옥은 병사하고 선거는 부정선거로 이어져 4.19 혁명이 일어남으로써 결국 선거는 무효가 되고 말았다. 7. 기타 정당. 대한여자국민당, 삼민당, 조선민주당, 민족주의 민주사회당, 진보당, 민주혁신당, 통일당 등이 있었다. 이상으로 볼 때 재헌국회로부터 제4대 국회까지 이어지는 제1공화국 시기에 국회에 진출한 정당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강정책에 있어서 뚜렷한 이념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물론 한국독립당과 같이 온건한 민주사회주의 색채를 띠는 정당도 있고 자유당처럼 더욱 진보적인 정강정책을 제시한 정당도 있으나 이들의 창당 배경이나 인적 구성 그리고 활동 등을 통해 볼 때 이러한 정당들을 진보적인 정당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다만 제2대 국회의 사회당과 민족자유연맹 등 혁신 세력들이 등장함으로써 보수 혁신 간의 분열이 보여진다는 점에서 제2대 국회를 제외한 제1공화국 시기에
국회에 진출한 정당들 간의 이데올로기적 분열 형상은 별로 없다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3. 제2공화국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수립된 제2공화국 시기에는 제5대 국회만이 열렸고 이마저도 5.16 군사 쿠데타로 불과 9개월 17일이라는 단명에 그쳤다. 제5대 국회는 자유당 정권 말기에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석권한 가운데 자유당과 통일당이 각각 2석과 1석을 차지하고 새로이 사회대중당과 한국사회당이 각각 4석과 1석을 차지하여 모두 5개의 정당이 진출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제5대 국회에 진출한 정당들이 제1공화국 시기에 찾아볼 수 없는 이념의 분열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사회대중당과 한국사회당이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혁신정당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회대중당. 4.19 혁명 이후 이합집산의 진통을 겪던 혁신 세력 중에서 가장 먼저 당명을 내걸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던 사회대중당은 계획경제와 자립경제를 혼합한 계획성 있는 경제체제, 즉 혼합경제를 지향하고 있고 소득의 재분배와 조세부담의 공평을 강조하는 한편 협동조합법의 제정, 시행과 협동조합화의 촉구 등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주의적 배제를 강조하여 공산주의와는 차별성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사회대중당은 보수 대 혁신의 양당제도 확립을 통한 내각 책임제의 지지를 밝히고 있어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혁신정당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한국사회당. 기간산업과 중요산업의 공유화, 중소기업의 산업별 협동화, 농민의 착취 일소 등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정당정책의 내용에 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헌법 질서를 경지하는 조국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또 자유와 번영을 지향하는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을 목표로 했으며 보수 독재와의 투쟁을 표방하였다. 4.19 이후 제2공화국에선 1960년 7월 29일 민의원 선거와 초대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 참여한 정당들의 입후보 및 당선자 수를 보면 민의원은 민주당 175명, 자유당 2명, 무소속 49명, 사회대중당 4명, 한국사회당 1명, 통일당 1명 등이다. 참의원 선거는 민주당 31명, 자유당 4명, 무소속 20명, 사회대중당 1명, 한국사회당 1명 등이다. 결국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자유당의 4.4.5입으로 3선 개헌안을 억지로 통과시키면서 민주국민당과 자유당에서 탈당한 소장파 의원 등으로 결성된 민주당은 애초 출발은 반이승만 세력의 결집체였다. 그러나 신익희, 조병옥 등 정치인 출신 중심의 구파와 관료, 법조인, 사업가 출신 등이 많은 신파로 분열되었다. 이는 계속되어 1960년 4.19 혁명 이후의 전국수습 방안에 있어서도 신파는 선선거 후 개헌, 구파는 선개헌 후 선거를 주장했고 권력구조에 있어서도 신파는 대통령 중심제를, 구파는 내각 책임제를 주장했다. 7.29 국회의원 선거에서 구파는 신파보다 더 많은 의원을 당선시켰으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구파의 윤보선이 총리 지명에서 구파의 김도연이 신파의 반대로 인준을 못 받고 결국 신파가 추천한 장면을 지명함으로써 신파의 승리로 끝났다. 이에 구파가 탈당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이어 1960년 10월 12일 신민당 발족을 선언함으로써 완전한 결별을 하게 된다. 4. 제3공화국 제3공화국은 제6대 국회부터 제8대 국회까지 포함되며 이 기간 동안 줄곧 민주공화당이 여당의 위치를 지키는 가운데 야당의 이합집산이 계속 이어진다. 1. 민주공화당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의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민주공화당은 강령에서 1.
3.1 정신을 받들어 4.19 및 5.16 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확립을 기함. 2. 자유경제체제의 원칙 아래 합리적인 계획경제로 조속히 후진성을 극복함. 3. 민주적 인간성 함양과 사회복지제도 확충으로 명랑한 사회건설을 기함. 4. 민족문화 보호 육성과 과학기술 진흥으로 문화수준 향상. 5. 승공을 위한 국력 함양으로 국토통일 기함 등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종필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활동 재개에 앞서 사전 조직한 후 1963년부터 근대적 정당을 표방했으며 총재에는 박정희, 당의장에 정구영을 추대하고 핵심 조직은 대부분 군 장성, 장교 출신들이었으며 일부 유력 인사들을 영입해 이원적 조직 구조를 구축했다. 특히 사무국 중심의 강력한 원외 정당 체계를 만들었는데 인물 중심의 파별, 야합 등을 시정해 당의 항구성을 유지하고 원내 중심보다 당의 중심을 두는 새로운 양식의 정당 정치를 표방하기도 했다. 2. 야당의 흐름. 1963년 1월 1일 정치활동이 재개되면서 범야 단일 정당 운동이 본격화된다. 김병로를 중심으로 무소속 세력과 전 민주당 세력, 전 신민당 세력, 그리고 전 자유당 세력까지 가세한 범여 단일 정당 가칭 민정당 추진운동은 당 영수 및 대통령 후보 선정 문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해 좌절되고 말았다. 전 민주당 세력의 이탈로 1월 17일 민정당을 창당하고 이탈한 전 민주당 세력은 2월 1일 민주당을 창당하게 된다. 한편 제야 세력의 결집된 힘만이 군정 세력을 꺾을 수 있다는 공통된 사명감에서 야당 통합운동이 전개되었는데 민정당과 신정당, 민우당이 중심이 되어 국민의 당을 창당하려 했으나 대통령 후보 지명 문제로 이견을 보인 민정당을 배제하고 1963년 9월 5일 비민정계들만으로 결성한 정당이 국민의 당이다. 이렇듯 제6대 국회에 진출한 정당들은 모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보수정당들임을 알 수 있다. 제7대 국회에서는 제1야당으로 신민당이 등장한다. 5. 제4공화국.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제8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 크게 도전을 받은 박정희는 자신의 장기 집권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의 이질적인 체제의 도전에 따르는 국가 안보 위기가 겹치는 상황에서 이를 동시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또다시 헌정을 중단하고 정치체제를 재구성할 결심을 한다. 조국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을 능가하는 국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정치체제를 비상적으로 혁신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정지,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국회 권한 대행 등 초헌법적 비상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3권을 장악한 후 이른바 유신헌법을 채택하여 제4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제3공화국의 마지막 국회인 제8대 국회는 집권자의 장기 집권욕에 의해 개원한 지 1년 3개월 만인 1972년 10월 17일 해산되고 이른바 유신헌법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가 1973년 2월 27일에 실시됨으로써 제9대 국회가 출범하게 된다. 민주공화당은 10월 유신정신에 따라 강령을 개정했지만 별다른 차이가 없고 제2당인 신민당 역시 정치활동 체계와 함께 선거체제에 들어갔을 뿐 보수정당으로서 변화가 없었다. 한편 제3당인 민주통일당은 신민당의 일부 세력이 탈당하여 만든 정당이다. 6. 제5공화국.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였던 유신체제가 1979년 12.6 사태로 막을 내리고 5.17 조치로 신군부가 등장하자 기존 정당들은 해체되고 제10대 국회도 1년 7개월 만에 해산됨으로써 정당 정치는 또다시 동결되었다. 제10대 국회의원 109명과
정당 간부 92명을 비롯한 모두 567명의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정치활동이 규제된 가운데 새 정당법에 의해 1981년 3월 25일 제1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여당의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민주당, 민권당, 민주사회당, 신정당, 민주농민당, 안민당 등 모두 8개 정당이 진출하게 된다. 민주정의당은 당시 신군부 세력 및 개혁주도 세력에 만들어진 관제 정당이었을 뿐 아니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로 인해 정통성 및 도덕성 결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제11대 국회 제1야당인 민주한국당은 정치활동 규제에서 제외된 유치송, 김문하 등 구신민당 출신 제10대 국회의원 14명 중심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열어 보수 정통 야당을 표방하는 가칭 민주한국당을 창당하기로 한 데 이어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유치송은 초대 총재 및 대통령 후보로 추대됨으로써 제5공화국 들어 두 번째로 출범하는 정당이 됐다. 그러나 대개의 구야권 인사들이 정치 규제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창당된 민주한국당은 정권의 제2중대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정통성이 약했다. 한국민주당은 정치활동 규제에서 제외된 구민주공화당, 구유신동우회 소속 제10대 국회의원들이 구민주공화당 당무위원인 김종철을 중심으로 하여 결성된 정당이다. 1980년 창당발기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데 이어 1981년 1월 23일 창당대회를 열었다. 민주사회당은 이동화, 송남원, 고정훈 등 혁신기 인사 12명이 중심이 되어 고정훈을 당수로 하여 1981년 1월 20일 창당한 정당이다. 민주사회당은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혁신정당이었지만 혁신 세력을 체제 내에 수용해 순치하려는 집권 세력의 의도가 있었다. 이는 1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민정당이 민주사회당의 고정훈 당수의 당선을 위해 그 선거구 강남구를 정책지구로 설정, 당선을 도와줬다. 7. 제6공화국 정권의 정통성 문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문제, 대통령 직성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문제 등을 중심으로 민주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제5공화국은 6.29 선언 이후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1987년 10월 27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93.1%의 지지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새 헌법에 의해 당시 제1야당의 위치에 있었던 신한민주당과 정치활동 규제에서 마지막으로 풀려난 김영삼, 김대중 씨를 중심으로 민주화 추진 협의회 등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제6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1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민주정의당과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한결의 민주당이 진출하게 되는데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이 총 299석 중 125석을 차지해 과반수의 24석이 미달되고 평화민주당이 70석, 통일민주당이 59석, 신민주공화당이 25석 등을 차지해 의회 정치 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의 국회가 탄생했다. 그러나 1990년 1월 22일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3당 합당을 선언해 거대 야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인의적으로 여야 의석수는 바뀌었으며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14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현상이 재현되었다. 8.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1993년 2월 15일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6공화국의 문을 연 노태우 정부와 군정 종식이라는 차별화를 강조해
문민정부로 불렸다. 정부 엘리트의 충원 구조에서도 군사학교 출신이 대폭 감소하고 오랜 정치적 대립구도였던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를 희석시켰으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신장됐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등 경제개혁, 공직자 재산 공개를 비롯한 인적 제도적 개혁 등 초기 각 영역에 걸쳐 추진했던 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특히 IMF 체제로 불리는 외환위기를 불러옴으로써 제2의 국난 초래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1997년 12월 18일 선거에서 승리해 98년 2월 25일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몇 가지 측면에서 정치사적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헌정사상 최초로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 여야 간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는 것이다. 또 박정희 정권의 등장 이후 영남 출신 정치 엘리트에 의한 집권이 막을 내리고 비영남 정권이 탄생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오랜 정치적 탄압의 상징적 인물에서 정권을 지은 그의 정부가 외환위기로 초래된 국난 극복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집권당이 야당인 한나라당에 비해 의석수가 적어 보수적 색채를 분명히 하고 있는 자유민주연합과 공동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진로가 안정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집권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95년 창당 이래 4년 4개월 만에 새로운 외부의 개혁적 정치 세력이 주축이 된 새천년 민주당에 흡수되는 형식을 밟아 재창당의 길을 걷고 있다. 2. 용인의 정치활동 전개 1948년 3월 17일 미 군정법령 제175호로 공포된 전문 57조의 선거법에 의해 재헌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재헌의회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 내 정당 지구당은 없었다. 다만 이승만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대한독립 촉성국민회 소속 유기수와 지청천 중심으로 만든 대동청년단의 민경식이 출마, 민 후보가 당선되어 재헌국회에 진출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8명의 후보가 출마해 재헌의원이자 한국민주당의 후신인 민주국민당으로 출마한 민경식이 낙선하고 무소속 유기수가 당선되었으나 6.25 사변에 납북되고 말았다. 1952년 12개 면에서 139명의 면의원을 선출하였는데 정당별 당선자를 보면 무소속이 59명, 대한청년단이 50명, 국민회의가 24명, 자유당이 5명, 국민당이 1명이었다. 1954년 5월 24일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출마, 3명의 무소속 후보를 제치고 자유당 증진으로 있던 신의식 씨가 당선되었다.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당 소속 의원이 대거 당선되었다. 이런 결과는 1952년 지방의원 선거 때의 무소속 열풍과는 반대의 결과다. 1956년 면의원 선거에서는 의원 정수 134명 중에서 자유당이 106명, 무소속이 18명, 민주당이 5명, 경우에 1명이 당선되었다. 1958년 5월 2일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구당이 설치되고 각 당이 공천자를 내었다. 자유당은 신의식, 야당인 민주당은 구철회를 공천해 민주당 구철회 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시 선거 상황은 자유당의 박해가 극에 달하여 야당인 민주당의 유세가 있는 곳에서는 교통을 차단시키고 청중을 나오지 못하게 하여 허공에 대고 하는 연설이었으며 이는 당시 동아일보에 대서특필되기도 하였다. 악전고투 속에 당선된 구씨가 보복이 무서워 서울로 피한 상태에서 용인 장날이면 자유당 폭력배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민주당 인사들을 구타해 수십 명의 부상자가 생기는 등 정치폭력이 극에 달했던 시기다. 그러나 3.15 선거를 앞두고 구철회 씨가 변절해 여당으로 당적을 바꾸었다. 1960년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용인시 지구당 위원장이었던 김윤식, 자유당 지구당 위원장이었던 이상법 등 총 10명의 후보가 경선하였는데 그중 8명이 무소속이고 민주당 김윤식 후보가 당선되었다. 6대 국회의원 선거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2공화국이 무너지고 3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처음 실시된 선거로서 선거법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역구와 전국구 2종으로 나누어 지역구 다수대표제를 131명으로 하고 전국구 비례대표제로 4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복합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가 안성과 합쳐져 경기도 제8선거구로 편입되었다. 이때는 등록 요건에 정당 공천을 의무로 해 자유민주당에는 최봉관, 국민의당의 이교선, 민주당의 김윤식, 민정당의 유광준, 추풍해의 오재영, 민주공화당의 서상린이 경합한 결과 민주공화당의 서상린이 당선되었다. 당시 선거 역시 부정관권 선거가 심하여 개표장에 무장경관이 포위한 상태에서 종사원과 공화당 참관인만 입장시켜놓고 개표를 하였다.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자유당의 신의식, 민중당의 이재우, 정의당의 최봉관, 신민당의 강희갑, 민주공화당의 서상린, 한국독립당 조재형이 경합한 결과 민주공화당의 서상린이 다시 당선되었다. 1971년 5월 25일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기도 제8선거구에서 제9선거구로 변경되었다. 공화당의 서상린, 신민당의 조종익, 국민당의 장응선이 출마해 서상린이 당선되었다. 유신헌법에 의해 제4공화국이 들어서 처음 실시되는 제9대 선거는 전체 73개 선거구에서 2인씩 선출했으며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 등 3개 정당만이 변경되어 평택, 용인, 안성으로 재조정되었다. 이때부터 중선거구제로 바뀌어 선거구당 2명의 당선자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민주공화당의 서상린, 신민당의 유치송, 민주통일당의 유택형, 무소속 2명의 후보가 출마해 서상린과 유치송이 당선되었다. 1978년 12월 12일 치러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역시 5명의 후보가 출마해 유치송이 1위가 되고 서상린이 2위로 당선되었다.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였던 유신체제가 1979년 11.6 사태로 막을 내리고 1980년 5.17 조치로 신군부가 등장하자 기존 정당들은 해체되고 제10대 국회도 1년 7개월 만에 해산됨으로써 정당 정치는 또다시 동결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새 정당법에 의해 각 정당이 창당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1981년 3월 25일 제1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때는 다시 선거구가 바뀌면서 경기도 제7선거구로 용인, 이천, 여주가 선거구가 되었다. 1981년 3월 25일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정동성, 제1야당이던 신한민주당의 조종익, 민주사회당의 이찬구와 무소속 3인이 출마했다. 민정당 정동성 후보와 민한당의 조종익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1985년 2월 12일 제12대 선거에서는 민주정의당 정동성, 신한민주당 구재춘, 민주한국당 조종익이 출마해 민주정의당의 정동성과 민주한국당의 조종익 후보가 다시 당선되었다. 1987년 국민항쟁에 의해 5공화국이 물러나고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 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1988년 3월 8일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법이 통과된다. 1988년 4월 26일 14개 정당이 참여한 총선에서
민주정의당의 이웅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1992년 3월 24일 치러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의 이웅희, 민주당의 나진우, 무소속의 김정길 등이 출마해 민주자유당의 이웅희 후보가 재당선되었다. 1996년 4월 11일 제15대 선거에서는 신한국당의 이웅희, 새정치국민회의 김정길, 통합민주당의 나진우, 자유민주연합 김학규 등이 출마해 신한국당의 이웅희 후보가 당선되어 3선 의원이 되었다. 3. 지방자치제의 부활. 지방자치란 지방분권 사상과 자유민권 사상이 양대 지주로 구성되는 것이다. 조선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중앙집권의 역사적 전통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민들의 민주주의 정치체제 확립에 대한 열망과 더불어 변하기 시작했다. 지속적으로 성장한 국민들의 민주의식과 정치 참여에 대한 욕구는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조속한 실시가 요망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그 시기를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의 부칙 제10조를 삭제하였고, 이후 두 차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거쳐 1990년 12월에는 여야 합의에 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선거, 6월에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됨으로써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중단된 지 30년 만에 전국에서 자치구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이어 8월에는 교육자치를 위한 시도 교육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 정착을 가속화시켰다. 정치활동의 내용에 있어서도 지자체 실시 이전의 시기와 이후 시기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집권과 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의사결정 권한과 집행권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기초한다. 중앙집권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계층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방침과 지시명령에 의해 업무가 추진되며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사업의 계획이나 집행은 최대한 억제하게 된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주민의 참여나 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지방기관은 중앙정부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 지방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반대로 지방분권은 일반적으로 통치권과 행정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지역 주민과 그의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하에 집행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정치 영역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 지방자치시대 이전의 여당과 지역행정기관의 관계는 명백한 여당 우위의 관계였다. 국회의원은 군수나 시장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인사에 많은 압력 행사가 가능했다. 이러한 관계는 과거 여당 면책임자가 별정직인 면장 임명이 관행화되었던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자체 실시 이후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제1회 전국 동치지방선거가 95년 6월 27일 실시되었다. 경기도지사, 용인군수, 경기도의원, 용인군의원 등 4대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였다. 당시 도지사와 용인군수에 모두 집권당 민자당 소속의 이인재와 윤병희가 당선되었으며 경기도의원엔 민자당 홍영기와 민주당 이성근이 각각 당선되었다. 정당 표기를 할 수 없었던 군의원에는 용인읍이 3명, 기흥읍이 3명, 그리고 각 면에서 1명씩 총 15명의 시의원이 탄생했다.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것은 1998년 6월 4일이었다.
이번엔 정치적으로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여야가 바뀐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주목되었다. 도지사의 새정치국민회의 임창열, 시장의 한나라당 윤병희, 도의원의 한나라당 홍영기와 국민회의 이성근이 각각 당선되었으며 14개 읍면동에서 각각 1명씩 14명의 시의원이 당선되었다. 4. 기흥읍의 정치활동. 기흥의 정치적 뿌리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용인지역 정치의 주요한 축이었다. 1952년 12개 면에서 139명의 면의원을 선출하였을 당시 기흥지역 대한청년단장을 역임하고 면의원 의장에 당선되기도 했던 이종영이 있다. 역시 기흥지역 대한청년단장을 거쳐 1955년 민주당 창당과 더불어 용인군당 상임위원회 의장을 맡은 이후 1960년 제5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김윤식 등이 이 지역 정치 활동의 원로로 알려져 있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간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기 전까지 오랫동안 여야를 대표하는 정치적 흐름이 있었다. 기득 세력인 기흥의 여당 조직은 체계적이고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박상구, 구자혁, 김학규, 이정문, 심노진, 윤진섭 등이 그 맥을 이어왔던 주요 인사들이며 김대숙, 김왈래, 공병선, 차관영 등이 현재 젊은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여야 간 정권교체 이후 과거 여야의 전통적 가치에 따른 대립구도가 희석되면서 그 흐름의 정체성은 상실되고 있다. 반면 유신 정권으로부터 육공 권위주의 정권에 이르기까지 야당의 길은 가시밭길이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드물었다. 작고한 김윤식과 김병식 등이 과거 기흥지역 야당거의 뿌리를 이루고 있으며 그 후 김학수를 중심으로 맥을 이어왔다. 민청 학년 사건 등에 연루된 바 있는 김학민이 기흥 출신의 정치인이며 젊은 세대 중에는 이성근 도의원이 야당으로 출발했다. 한편 기흥지역 정치 흐름에는 특징이 있다. 여야 기관 조직 간 경쟁 구도가 한 축을 이루면서도 용인시청 소재지인 동부권역에 대립되는 또 한 축의 정치 정서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기흥은 생활권과 산업의 특성상 동부권역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서북부 지역은 생활권이 수원권과도 가깝다. 산업구조에 있어서도 제조업과 상업 종사율이 상대적으로 동부권역에 비해 높다. 또 경부 영동고속도로의 분기점이자 교통이 편리해 택지 개발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급격한 도시화 지역이다. 이처럼 생산 기반과 생활 환경의 차이는 지역 수건을 풀어줄 정치적 이해의 대변자를 찾아왔다. 그 결과 역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장 선거 등에서 정당과 후보 자질에 따른 선택 기준 못지않게 이 지역 출신 후보에게 표가 쏠리기도 했다. 다만 그런 현상은 점차 약화되는 추세다. 제2절 선거 1.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와 직접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므로 기흥읍에 관한 선거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현재까지의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초대 간접 선거 내용부터 조사, 수록하였다. 1. 초대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되었다. 여기서 이승만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동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었고 7월 20일 헌법 제53조에 의하여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를 실시, 제적의원 198명 중 이승만이 180표를 얻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한편 부통령은 재직의원 중 133표를 얻은 이시영이 초대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1951년 5월 14일 이시영 부통령이 사임함으로써 동년 5월 15일 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 재적의원 210명 중 152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김성수와 이갑성 두 후보가 경선하여 투표의원 중 78표를 얻은 이성수가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 선거. 1951년 7월 18일 헌법이 개정되어 대통령 및 부통령 선출을 직선제로 실시하였다. 이 법에 따라 1952년 8월 5일 실시된 선거에서 전국 선거 인수 중 75.3%의 득표율인 523만 8,769표를 얻은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 당시 용인군 선거 인구는 48,253명으로서 이 중 83.8%의 투표율을 나타낸 4218명이 참여하였다. 후보별 투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유효 투표수는 38,644표이다. 한편 동일자로 실시된 제3대 부통령 선거에서는 전국에서 294만 3,813표를 얻은 함태영이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용인군 투표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제3대 대통령 및 제4대 부통령 선거. 1956년 5월 15일 실시된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이 전국에서 504만 6,437표를 얻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때 용인군의 선거 인수는 43,516명이었으며 이 중 95.7%에 해당하는 41,569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그 결과 이승만이 26,520표를 얻어 65%의 득표율을 보였으며 차점자는 조봉암으로 3,640표를 얻었다. 한편 동일자로 실시된 부통령 선거 때에는 이기붕이 최다 득표율을 나타내 보였다. 후보자별 득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4.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 선거. 1960년 3월 1일 실시된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에서는 전국에서 88.7%의 득표율인 963만 3,376표를 얻은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4.19 혁명으로 이어져 정 부통령 선거 결과는 같은 달 4월 26일 국회 결의에 의하여 선거 무효가 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 미국으로 망명하였으며 이기붕은 그의 아들에 의하여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이를 계기로 1960년 6월 15일 헌법을 개정,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내각 책임제로 하고 1960년 8월 12일 참의원과 민의원 양원 합동회의에서 윤보선을 상징적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5. 제5대 대통령 선거. 5.16 혁명 이후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헌된 헌법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 선거가 1963년 10월 15일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용인군 선거 인수 48,997명 중 86.5%인 42,425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이 중 박정희 후보가 25.4%의 득표율인 16,658표를 얻었다. 당시 용인군 투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6. 제6대 대통령 선거. 1966년 12월 14일 대통령 선거법이 개정되었으며 1967년 5월 3일
이 법에 의하여 실시된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용인군에서는 선거인수 47,972명 중 41,808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자 수 중 박정희 후보가 30%의 득표율인 14,552표를 얻었다. 제6대 대통령 선거 현황은 다음과 같다. 7. 제7대 대통령 선거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용인군 관내 투표자 수 38,496명 중 박정희 후보가 51%에 해당하는 19,942표를 획득하였다. 당시 용인군 투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8. 제8대 대통령 선거 1972년 11월 2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정관 유신헌법에 따라 1972년 12월 23일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2,359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단독 후보로 나선 박정희 후보에게 참석 인원의 99.9%에 해당하는 2,357명이 지지표를 던져 박정희 후보가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9. 제9대 대통령 선거 1978년 7월 6일 장충체육관에 소집된 제2대 통일주체 국민회의 제적 대의원 2,587명 중 사망 1명, 사퇴 1명을 제외한 2,578명이 출석하여 박정희 후보를 제9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10. 제10대 대통령 선거 1979년 10월 26일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궁정동에서 김재규에게 피살되었다. 이로 인하여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권한대행을 하다가 동년 12월 6일 장충체육관에 소집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대회에서 단독 대통령 후보로 나서 제적 대의원 2,560명 중 2,465표를 얻어 제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1. 제11대 대통령 선거 12.12 사태 이후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8개월여 만에 대통령직을 사임한 후 국보위의 전두환 장군이 단독 출마한 가운데 1980년 8월 27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대회에서 2,525명의 출석 대의원 중 2,524표를 얻어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2. 제12대 대통령 선거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해체되고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 간선제 대통령 선거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의하여 1981년 2월 11일 일제히 실시된 선거인단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5,278명의 선거인단이 선출되었으며 당시 용인군에서는 23명의 선거인단이 선출되었다. 동년 2월 2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정당의 전두환 후보가 4,755표를 획득, 7년 단임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외에 민한당 유치흥 후보 404표, 국민의당 김종철 후보 85표, 민권당 김의택 후보가 26표를 얻었다. 13. 제13대 대통령 선거 16년 만에 실시되는 직선 단임제 대통령 선거 열기는 매우 높았다. 1987년 12월 16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전국적으로 89.2%였고 당시 용인군의 투표율은 88.1%였으며 기흥읍은 약간 저조한 86.9%의 참여율을 나타내었다. 용인군과 기흥읍의 투표 상황은 각각 다음과 같다. 14. 제14대 대통령 선거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4회 대통령 선거에서는 용인군의 선거 인수가 13대 선거 때보다
2만 1,637명 늘어난 11만 8,72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80.2%인 9만 5,17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기흥읍의 경우에 있어서도 13대 선거 때의 선거인수 16,158명보다 선거인수가 24,819명으로 67% 이상 증가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투표율은 78%로 나타났다. 당시 용인군 및 기흥읍의 선거 현황은 다음과 같다. 15. 제15대 대통령 선거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용인시의 선거인 숫자가 14대 때의 선거인수 11만 8,721명보다 9만 1,766명이 증가한 21만 487명으로 집계되었다. 즉 77%의 증가율이다. 기흥읍에서도 14대 대통령 선거 때의 투표인수 23,819명보다 12,557명이 증가하여 36,376명으로 집계되었다. 수치적으로는 50% 이상 증가된 것이다. 따라서 투표구 수도 9개소에서 14개소로 증가되었다. 용인시의 평균 투표율은 75.8%이고 기흥읍은 이보다 조금 높은 수치인 78.6%의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다. 용인시 및 기흥읍의 투표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2.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역시 초대에서부터 5대에 이르기까지 기흥읍의 선거에 관한 통계 수치를 확인할 만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초대로부터 5대까지는 당시 용인 군 단위의 선거 결과를 도입하여 국회의원 선거의 맥락을 이을 수밖에 없음을 이에 밝힌다. 1. 초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초대 국회의원을 제헌 국회의원이라고도 한다. 국가 헌장만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1948년 5월 10일 사상 초유의 선거가 실시되었고 동년 5월 31일 개원하였는데 용인군에서는 소속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후보들만의 경쟁이었던 점도 하나의 특징이다. 후보는 용인면 마평리에 주소지를 둔 후보가 둘이었고 하나는 구성면에 주소지를 갖고 있었으며 민경식이 22,468표를 얻어 초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초대 제헌 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제였으므로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2년 뒤인 1950년 5월 30일 실시되었다. 당시 용인군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7명이었고 정당인이 1명이었다. 연령으로는 30, 40대가 주류를 이루었고 20대 1명도 입후보하였다. 당선자는 초대 때 민경식 후보에게 차점자로 낙원했던 유기수가 당선된 바 차점자 목성수와는 7표 차이의 근소한 득표로서 금배지를 획득하였다. 후보별 인적사항 및 득표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제3대 국회의원 선거 제3대 국회의원 선거는 1954년 5월 20일 실시되었다. 당시 용인군에서는 주로 30, 40대 입후보자들로서 역시 정당인보다 무소속 후보자가 많았으며 집권당 소속 신의식이 당선되었으며 차점자는 무소속의 구철회로 당선자와는 4,754표 차를 나타내 보였다. 당시 후보별 인적사항 및 득표 현황은 아래와 같다. 4. 제4대 국회의원 선거 제4대 국회의원 선거는 1958년 5월 2일 실시되었다. 당시 용인군의 제4대 국회의원 선거는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당 후보의 대결 구도로 전개되었다. 선거 결과 야당인 구철회가 집권여당 후보 신의식을 3,187표 차로 따돌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후보별 득표 상황은 아래와 같다. 5. 제5대 민의원 선거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는 민의원과 참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제4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던 구철회가 참의원으로 입후보하였으므로 출마하지 않았다. 무소속 후보가 대거 출마하였다. 이중 민주당의 김윤식 후보가 7,743표를 획득하여 차점자 목성표를 862표 차로 앞질러 당선되었다. 후보별 득표 상황은 아래와 같다. 6. 제6대 국회의원 선거는 용인군과 안성군을 합쳐 경기 제8지구로 편입하여 실시된 것이 특징이다. 1961년 11월 26일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명의 후보가 출마하였고 12개의 정당이 난입하여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에도 투표를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용인, 안성 유권자 수는 12만 2,148명으로 이 중 안성군이 57%인 69,860명, 용인이 43%인 52,288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투표자 수 9만 278명 중 안성에서 58%인 52,382명, 용인이 42%인 37,89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표 결과 서상린 후보가 당선되었다. 용인, 안성 및 기흥면의 투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7.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제7대 국회의원 선거는 1967년 6월 8일 실시되었다. 경기도 제8지역구로 편입된 용인, 안성 선거구에서의 유권자 수는 12만 5,577명으로 6대 때보다 3,409명이 증가하였다. 이 중 용인의 유권자 수는 42.7%인 53,631명이었고 안성의 유권자 수는 58.3%인 71,926명으로 집계되었다. 75.4%의 투표율을 나타내었으며 민주공화당 서상린 후보가 용인에서 24,523표, 안성에서 45,585표를 각각 얻어 제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지역세가 두드러졌다. 선거 결과는 아래와 같다. 8. 제8대 국회의원 선거 1971년 5월 25일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기도 제8선거구인 용인 안성이 제9선거구로 변경되어 실시되었다. 용인의 총 유권자 수는 48,588명으로 이 중 34,802명이 투표에 참여 71.6%의 투표율을 나타내 보였고 당시 기흥면에서는 선거인수 5,130명 중 3,376명이 투표에 참여 65.8%의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다. 후보자별로는 민주공화당 서상린이 15,898표를 획득하였고 신민당 조정익 후보는 17,196표를 얻어 1,298표로 서상린 후보보다 앞섰으나 안성에서 26,816표 차로 뒤떨어져 서상린 후보가 당선되었다. 기흥면에서도 서상린 후보 1974표, 조정익 후보가 2081표를 얻어 조정익 후보가 107표를 앞섰다. 당시 용인군과 기흥면의 후보별 득표 현황은 각각 다음과 같다. 9. 제9대 국회의원 선거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라 국회가 해산되었으며 이듬해인 1973년 2월 27일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어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이때 당시 용인구는 경기도 제9선거구에서 제5선거구로 바뀌었고
제5선거구는 용인, 평택, 안성군을 한 구역으로 묶어 실시하였으며 서상린과 유치송이 동반 당선되었다. 제5선거구 및 기흥면의 투표 실시 결과는 각각 아래와 같다. 10.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1978년 12월 12일 실시되었다. 용인, 안성, 평택지구의 유권자 수는 모두 26만 3,454명으로서 이 중 용인군의 유권자 수는 25%인 6만 6,096명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용인군의 경우 득표 순위는 유치송, 서상민, 조정익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흥읍의 경우에도 같은 현상을 보였다. 투표율은 98%로 매우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 보였다. 경기 제5선거구 및 당시 기흥면 선거 현황은 아래와 같다. 11.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1981년 3월 25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는 종전의 경기 제5선거구였던 용인, 안성, 평택에서 용인이 분리되어 용인, 이천, 여주와 합쳐지고 경기 제9선거구로 조정되었다. 6명의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여주 지역에서 정동성이, 이천 지역에서 윤석만과 이재영이, 용인 지역에서는 이찬구, 조종익, 금병훈이 출마하여 각축전을 벌였다. 이 중 민주정의당 정동성 후보가 58,322표, 민주한국당 조종익 후보가 26,408표를 얻어 동반 당선되었다. 당시 용인 지역의 유권자 수는 7만 5,004명, 이 중 56,689명이 투표하여 75.6%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이때 기흥면의 투표구 수는 종전 4개 투표구에서 3개 지구가 더 늘어난 7개 투표구로 조정되었다. 당시 용인군과 기흥면의 선거 결과는 각각 아래와 같다. 12.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1985년 2월 12일 실시되었다. 이때 경기 제5선거구에서 제7지구로 변경되었다. 용인, 이천, 여주 3개군의 유권자 수는 22만 1,121명, 이 중 용인군의 유권자 수는 8만 7,345명으로 전체 유권자 수 중 39.5%의 점유율을 나타냈으며 정동성 후보가 8만 4,862표, 조종익 후보가 4만 5,885표를 얻어 동반 당선되었으나 4명의 후보 중 여주에서 1명, 용인에서 3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당시 용인군의 투표율은 전체적으로 84.2%였으나 기흥면의 경우 군 평균율보다 낮은 81.9%를 나타내었다. 다시 용인군과 기흥면의 선거 결과는 각각 아래와 같다. 13.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1988년 4월 26일 실시되었다. 이때 선거는 중선거구제가 폐지되고 소선거구제로 바뀌어 군 단위별로 실시되었다. 당시 용인군 전체 유권자 수는 9만 8,44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7만 2,282명이 투표하여 73.4%의 참여율을 나타내 보였으며 3만 127표를 얻은 이웅희가 당선되었다. 한편 당시 기흥면의 경우는 투표인 수 16,605명 중 11,536명이 투표, 군 전체 평균 투표율 73.4%보다 낮은 69.5%의 참여율을 나타내 보였다. 당시 용인군 및 기흥면의 선거 결과는 각각 아래와 같다. 14.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92년 3월 24일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3대 때 전국구 의원을 지낸 김정길과 신의의 나진우가 출사표를 던져 3인 각축전을 벌였다. 이때 기흥면이 읍으로 성격된 이후로 투표구 수도 종전 7개의 투표구가 9개 투표구로 늘어났다. 선거 결과 민주자유당 이웅희 후보가
당시 용인군 전체 투표자 수 83,765표 중 37.5%에 해당하는 31,457표를 얻어 재선되었다. 용인군의 투표율은 선거 인수 11만 4,312명 중 73.3%의 투표 참여율을 나타내 보였고, 기흥읍의 경우에는 군 평균 투표율보다 거의 5.9% 떨어지는 67.4%의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내 보였다. 당시 용인군 및 기흥읍의 선거 결과는 각각 아래와 같다. 15.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1996년 4월 11일 실시되었다. 용인군이 시로 승격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는 14대 때의 입 후보자 전원과 기흥읍에 거주하는 자유민주연합 용인지구당 위원장 김학규가 가담하여 4파전으로 전개되었다. 이때의 용인시 선거인 수도 16만 7,348명으로 14대 때의 10만 4,843명보다 무려 6만 2,505명이 늘어난 수치였다. 용인시 평균 투표 참여율은 61.9%로 투표자 10만 3,710명 중 신한국당 이용희 후보가 29.7%에 해당하는 3만 826표를 얻어 삼선 의원이 되었다. 자유민주연합의 김학규 후보가 이용에게 1,599표 뒤떨어져 차점자가 되었다. 이때 기흥읍의 선거구 수도 종전 9개 투표구이던 것이 5개소가 늘어나 14개 투표구가 되었다. 당시 용인시 및 기흥읍의 선거 결과는 각각 아래와 같다. 3. 지방자치단체 선거 1. 면의회 의원 선거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면의원 선거는 1952년 4월 25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당시 기흥면에서는 12명의 면의원을 선출하였다.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무소속 김원규 49세 농업 국민회의 김학천 44세 농업회사원 무소속 최명호 46세 농업보전졸 자유당 이종영 33세 농업중졸 국민회의 이영식 28세 농업 국민회의 김성규 28세 농업 무소속 김영기 51세 농업중졸 무소속 조성진 49세 농업중졸 한청오항영 37세 농업메이지대졸 무소속 이학규 33세 농업 무소속 황윤기 35세 영농 한청 금병의 45세 영농 2. 195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1. 면장선거 1956년 8월 2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당시 용인군은 12개 면이었고 기흥면에서는 면의회 의원을 지낸 오항영이 당선되었다. 용인군 관내의 면장선거 당선자는 아래와 같다. 기흥면장 오항영 용인면장 최영진 수지면장 이영수 남사면장 구자철 고삼면장 한동준 내사면장 임헌규 포곡면장 심우승 구성면장 박래기 이동면장 이도영 원산면장 오준영 외사면장 최기성 모현면장 이홍열 3. 면의회 의원 선거
1956년 8월 8일 당시 용인군 관내 12개 면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면의회 의원 수는 종전 12명에서 4명이 늘어나 16명이 되었다.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자유당 이민영 52세 농업 고졸 면의원. 자유당 김성규 60세 농업 소학교절 면의원. 자유당 박정구 35세 농업 중학중퇴 회사원. 자유당 최명호 44세 농업 전문대졸 면의원. 자유당 맹두섭 46세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자유당 박도순 52세 농업 소학교졸 면의원. 무소속 박영기 39세 농업 고졸 면의원. 자유당 장기관 51세 상업 소학교졸 상업 20년. 자유당 김락영 40세 농업 소학교졸 상업 20년. 자유당 유찬목 56세 농업 국회 상업. 자유당 박인영 57세 농업 한문수학 면의원. 자유당 윤인혁 47세 농업 한문수학. 자유당 이쾌균 56세 농업 한문수학. 자유당 김동수 47세 농업 소학교졸. 자유당 김경회 47세 농업 소학교졸. 자유당 심관택 55세 농업 중졸 부면장 1년. 4. 도의회 의원 선거. 1956년 8월 13일 실시되었다. 당시 용인군 12개 면의 행정구역을 갖고 있었으며 6개 면씩 나누어 2개 선거구로 하였다. 제1선거구는 용인, 구성, 수지, 기흥, 포곡, 모현면이었고 제2선거구는 남사, 이동, 원삼, 외사, 내사, 고삼면이었다. 제1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소속 나보경 후보가 9,447표를 획득 당선되었고 제2선거구에서는 자유당 소속 김정순 후보가 9,925표를 획득해 당선되었다. 후보별 득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1선거구 민주당 나복용 45세 상업 경성 제2고교졸 경기도 지방서기 세무서 근무 면의원 면장. 9,447표를 얻어 당선. 자유당 이항린 34세 상업 경성법전졸 식산은행 지점장 대리 회사 감사역. 7,417표를 얻어 차점. 다음 제2선거구 자유당 김정순 35세 정미업 경기농고졸 정미소 경영 군지방기수 군농민회 회장. 9,925표를 얻어 당선. 민주당 신용철 45세 농업 일본 중대 법학구졸 면장. 9,135표를 얻어 차점. 무소속 이종권 28세 무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공군 대령. 813표. 5. 196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1960년도의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면의원과 도의원 선거를 12월 12일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면장은 동년 12월 26일, 도지사는 29일 각각 실시하였다. 1. 도의원 선거. 이 당시 도의원 선거에 관한 구체적 상황은 자료의 일실로
구체적인 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용인군에서는 2개 선거구로 나누어 2명의 도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제1선거구인 용인, 수지, 기흥, 구성, 포곡, 모현 등 6개 면에서는 무소속의 이항린 후보가 당선되었고 제2선거구인 이동, 남사, 원남, 외사, 내사, 고산면 등 6개 면에서는 신용철 후보가 당선되었다. 2. 면의회 의원 선거 1960년 12월 12일 실시되었다. 이 당시 선거 상황에 관한 자료는 외사면을 제외하고는 보존된 자료가 없어 기흥면의 상황을 알 수 없다. 3. 면장선거 1960년 12월 26일 실시되었다. 용인군 관내에서 일제히 실시된 이날의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의 최명호가 기흥면장으로 당선되었다. 용인군 관내 각 면장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용인면장 무소속 심재혁, 포곡면장 무소속 이기련, 고산면장 무소속 김정수, 모현면장 무소속 이홍열, 구성면장 무소속 박래기, 내사면장 민주당 이영희, 수지면장 민주당 이도상, 기흥면장 민주당 최명후, 원산면장 무소속 이규남, 남사면장 무소속 박세영, 이동면장 무소속 이도영, 외사면장 무소속 임헌규. 4. 도지사 선거 1960년 12월 29일 실시되었다. 도지사 입 후보자는 모두 9명으로서 신광균이 당선되었다. 6. 1991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 1. 용인군 의회의원 선거 5.16 군사혁명으로 중앙집권체제로 회귀하여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30년 만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실시되었다. 군의회 의원과 도의회 의원으로 나누어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하였다. 1991년 3월 26일 실시된 군의회 의원은 용인군 관내 11개 읍면에서 14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는 바 의원 수는 용인읍에서 3명, 기흥읍에서 2명이며 그 외 면에서는 1명씩을 선출하였다. 용인군 관내에서 군의회 의원 후보로 나선 사람은 모두 38명으로서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 보였다. 기흥읍에서는 김실애, 구자역, 이정문, 김대숙 등 4명이 출마하였으나 구자역이 중도 사퇴하였다. 이때 기흥읍의 선거인 수는 2489명, 이 중 53.7%에 해당하는 11,006명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투표 결과 이정문이 6,036표, 김대숙이 2,389표를 얻어 동반 당선되었다. 후보별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용인군 의회의원 당선자 명단입니다. 용인읍 조원행, 박용중, 양승학. 기흥읍 이정문, 김대숙. 포곡면 남용희, 모현면 임기현, 구성면 안영희, 수지면 김화수, 남사면 구본설, 이동면 최춘성, 원산면 오용근, 외사면 최완영, 내사면 황신철. 2.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는 1991년 6월 20일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용인군의 경우에는 3개 선거구로 나뉘어 실시되었고 권역별로 1명씩 3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였다.
후보자는 용인, 포곡, 모현의 제1선거구에 4명, 구성, 수지, 기흥의 제2선거구에 2명, 남사, 이동, 원삼, 외사, 내사 등 제3선거구에서 3명이 출마하여 군 전체로는 3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 보였다. 기흥읍이 포함된 제2선거구에서는 김학규 후보와 김학수 후보가 경선을 벌여 21,245명의 투표자 중 61.9%에 해당하는 13,167표를 얻은 김학규가 당선되었다. 투표율을 보면 기흥읍 57.9%, 구성면 61%, 수지면 55.9%로 제2선거구 평균 투표율은 57.9%였다. 용인군 제2선거구의 투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7. 1995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 1995년 6월 27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시군의회 의원, 도의회 의원, 시장, 군수, 시도지사 등 4대 선거가 사상 최초로 동시에 실시되었다. 용인군 전체 선거 인수는 15만 6,263명으로서 이 중 10만 3,06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평균 66%의 투표 참여율을 나타내 보였다. 기흥읍의 경우 선거 인수 3만 213명 중 18,621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군 전체 평균율보다 5% 정도 낮은 61.6%의 투표율을 나타내었다. 1. 군의회 의원 선거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소위 기초의회 의원인 16명의 군의원 선거에서는 관내에서 모두 57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여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 보였다. 기흥읍의 경우 선거 인수 3만 213명 중 18,621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1%의 참여율을 나타낸 가운데 3명의 군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6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2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 보였다. 이 중 투표 인수 대비 김대숙 후보가 18.6%로 1위, 신노진과 이양구 후보가 근소한 표 차이를 보인 가운데 각각 16.1%의 득표율을 나타내어 2, 3위로 당선되었다. 투표구 수도 종전의 8개 투표구에서 15개 투표구로 늘어났다. 기흥면 기초의원 투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용인군 의회의원 당선자 명단입니다. 용인읍 조명길, 이재승, 양승학. 기흥읍 김대숙, 심노진, 이양구. 포곡면 이종재. 모현면 장익순. 구성면 이재완. 수지면 장석영. 남사면 김준태. 이동면 김장호. 원산면 송주식. 외사면 박경호. 내사면 이종만. 2.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된 가운데 3명을 선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자는 용인군 관내에서 모두 10명이 출마하여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 실시 결과 제1선거구인 용인, 포곡, 모현에서는 민자당 홍영기, 민주당 곽동구, 무소속 정운영 등이 각축전을 벌인 가운데 선거인수 55,520명 중 65.7%인 36,447명이 투표하였고 그중 24.4%인 13,586표를 얻은 홍영기가 당선되었다. 제2선거구인 기흥, 구성, 수지 지역에서는 민자당 구자혁, 민주당 이성근, 자민련 김덕영, 대민당 유한희, 무소속 김성태 등 5명이 경선을 벌여 투표자 41,218명 중 27%의 투표율인
11,169표를 얻은 이성건 후보가 당선되었다. 한편 제3선거구에서는 민자당 광만식, 민주당 이강우, 무소속 심규홍이 출마하였으며 투표자 25,411명 중 38.7%에 해당하는 9,853표를 얻어 이강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3개 선거구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제2선거구 기흥, 구성, 수지 지역 유권자 및 투표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자치단체장 군수선거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자치단체장 군수의 선거에서는 3개 정당에서 후보를 내세워 각축전을 벌였다. 민자당에서는 현역 군수로 퇴임한 윤병희를 영입후보로 내세웠고 민주당에서는 나진우 후보가, 자밀련에서는 용인 부군수와 이천 부군수를 지낸 이범상을 후보로 하였다. 유권자 수 15만 6,263명 가운데 66%인 10만 2,977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투표인 수 중 38%에 해당하는 3만 9,896표를 얻은 민자당 윤병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차점자는 3,003표 차를 보인 신예의 나진우 후보로서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였으며 기흥 지역에서는 윤병희 후보보다 164표 앞섰다. 후보별 득표 현황은 아래와 같다. 4. 경기도 광역단체장 도지사 선거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민자당의 이인재, 민주당 장경우, 자민련 김문원 후보와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바 있는 무소속 임사빈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당시 용인군에서는 투표인 수 10만 3,065명 중 이인재 후보가 득표율 37.7%인 3만 9,953표를 얻어 1위가 되었고 차점자는 민주당의 장경우 후보로서 2만 7,206표, 3위는 임사빈 후보로 2만 2,372표, 4위는 자밀련의 김문원 후보가 11,849표를 얻었다. 기흥읍 지역 후보별 투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8. 1998년도 지방선거 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용인군이 시로 승격되어 시장과 시의회 의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용인시의 유권자 수도 1995년 6월 27일 선거 때의 15만 6,263명에서 4만 8,208명이 늘어난 20만 4,471명으로 3년여 사이에 무려 3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투표율에 있어서는 6.27 선거에서는 66%의 참여율을 나타냈으나 이해의 6.4 선거에서는 54.9%의 참여율을 나타내어 지방선거에 대하여 주민의 관심도가 하향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1. 용인시 의회 의원 선거 1998년 6월 4일 실시되었다. 용인시 관내 2읍 8면 4동에서 각각 1명씩을 선출하여 의원 수는 종전 15명에서 1명이 줄어들었다. 14개 읍면동에서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은 모두 41명으로서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 보였다. 그 중에서도 기흥읍에서는 대거 5명이 출사표를 던져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부상하였는 바 유권자 수 36,920명 중 투표율은 53%로서 18,581명이 참여하였다. 투표인 가운데 5,411표를 얻은 이정문 후보가 당선되었다. 차점자는 관내 유일의 홍일점 주경희 후보로서 4,071표를 얻어 선전하였다. 각 후보별 득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의원 당선자 명단입니다. 기흥읍 이정문, 구성면 이재완,
포곡면 이종재, 남사면 김지홍, 수지읍 김용규, 역삼동 조성욱, 모현면 이건영, 중앙동 양승학, 양지면 황신철, 백안면 박경호, 원산면 이우현, 이동면 조창희, 유림동 성윤석, 동부동 양충석. 2. 경기도 의회의원 선거. 1998년 6월 4일 동시 실시된 경기도 의회의원 선거는 전회의 6.27 선거에서는 3개 선거구에서 3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였으나 98년도 6.4 지방선거에서는 제3선거구였던 이동, 남사, 백암, 양지, 원삼 등 5개 면을 종전의 제1선거구인 중앙동, 동부동, 유림동, 역삼동과 포곡, 모현면 지역과 통합하여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였다. 한편 기흥, 구성, 수지읍 등 3개 읍면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개 선거구로 하고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였다. 선거인수 분포를 보면 동부지역인 제1선거구는 10만 6,117명, 서부지역 제2선거구는 98,354명으로서 제1선거구에 비하면 7,763명이 적은 수치이나 동부지역 7개면 4개동이라는 행정구역의 비율로 본다면 대등한 수치이다. 10년 전인 1988년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때의 용인군 선거 인수가 98,444명이었음을 감안할 때 1998년의 6.4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는 1개 선거구가 10년 전의 국회의원 선거 규모를 능가하거나 맞먹는 유권자의 수치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제1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에서 홍영기, 국민회의 곽동구, 자민련 김광희를 후보로 내세웠으나 홍영기가 당선되었으며 제2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장석영, 국민회의 이성근을 후보로 내세운 바 이성근이 당선되었다. 제2선거구 선거 결과 및 기흥읍 지역 선거 결과는 아래와 같다. 3. 용인시장 선거. 1998년 6월 4일 실시되었다. 제2기 민선시장 후보로는 한나라당에서 윤병희,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김정길, 국민신당에서 이정기를 후보로 내세웠으며 무소속 김학규와 무소속 박승홍이 입후보하여 경쟁을 벌였다. 무소속의 김학규는 자밀련 용인지구당 위원장이었으나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밀련의 연합공천이 지역 정서를 참작치 않은 불합리한 공천이었음을 사유로 자밀련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고, 무소속의 박승웅 후보는 전국구 국회의원의 경력자로서 한나라당에서 경선 없이 윤병희를 공천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유로 한나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투표 결과 투표인수 11만 2,253명 중 33.5%의 득표율인 37,639표를 얻은 윤병희 후보가 당선되었고, 국민회의 김정길 후보는 36,587표를 얻어 윤병희 후보와 1,052표 차로 차점자가 되었다. 후보별 득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4. 용인시장 보궐선거.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기 용인시장 선거에서 윤병희 현직 시장이 재당선되어 동년 7월 1일 취임식을 가졌다. 그러나 윤 시장은 소위 경성사건에 연루되어 취임 6일 만에 수원지검에 전격 구속되었고 1년의 재판 과정을 거치다가 시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1999년 8월 24일 후보 등록이 실시되어 1999년 9월 9일 용인시 전역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윤 시장이 사퇴하자 무려 10여인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천, 타천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최종 후보자 등록은 한나라당에서 구범회 후보와 새정치국민회의에서 현직 부시장 예강환을 후보로 내세웠고 김학규 후보와 박세호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공천 과정을 살펴보자면 한나라당 용인지구당에서는 당초 자밀련 용인지구당 위원장 설이었던 김학규 후보를 전격 영입하여 후보로 내정하고 공천해 줄 것을 중앙당에 요청하였으나 중앙당에서는 지구당의 의견을 배제하고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서 백안면 출신인 구범회 후보를 용인시장 후보로 공천하였다. 이와 같이 낙하산식 후보 공천에 불복하여 한나라당 용인지구당 위원장 이웅희 국회의원은 한나라당을 탈당하였고, 이에 동조하여 200여 용인지구당 당직자가 동반 탈퇴한 후 김학규를 무소속 후보로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지역 정서를 무시한 한나라당 중앙당의 실책은 구범회 후보의 득표 결과로 나타났으며 적전 분열로 참패하는 결과를 자초하고 말았다. 한편 새정치국민회의 용인지구당 김정길 위원장은 윤 시장 유고 이후 착실하게 지지 기반을 다지면서 보궐선거에 대비하고 있었으나 예강환 후보가 공천을 받게 되자 깨끗하게 승복한 후 정계 은퇴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만약 김정길 위원장 역시 중앙당의 처사에 불복하여 이 후보에 나섰더라면 국민회의 용인지구당도 분열되어 예측 불허의 혼전으로 엉뚱한 결과가 빚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정길 후보가 자제하고 이를 포기함으로써 이 점이 예강환 후보에 있어서는 행운이었고 용인지역 출신이 아니다라는 최대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 특히 예강환 후보의 서민적이고 원만한 성격에 대하여는 내부 공직자들로부터 신뢰 기반이 구축되어 있었고 생소한 시장의 등장으로 동요를 원치 않는 공직사회의 조직 생리가 안전 운행을 선호했을 것이라는 게 촌평이 되기도 한다. 한나라당 공천이 김학규 후보에게 돌아갔다면 이웅희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당의 조직력과 김학규의 지지 기반이 용합되었을 경우 예측 불허의 백병전이 되었거나 확실한 우위를 점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 되고 있다. 1998년 6.4 지방선거 때의 선거 인수가 20만 4,471명으로 집계되었고 투표율은 54.8%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1999년 9월 9일 보궐선거의 선거인 수는 1년여 만에 3만 322명이 많은 23만 4,79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투표인 수는 7만 2,299명으로 30.8%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나라당과 새정치국민회의 간 대리전 성격이 강했던 이번 선거에서 국민회의가 승리함으로써 차기 총선 때에도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중앙정계의 분석인 것 같다. 이상의 집계표에서 나타나듯이 용인시 전체 투표인 수 72,299명 가운데에서 한나라당 구범회 후보가 25.7%의 득표율인 18,622표를 득표하였고 국민회의 예강환 후보가 36.6%의 득표율인 26,524표, 무소속 김학규 후보가 33.5%인 24,256표, 무소속 박세호 후보가 3%인 2,211표를 얻었으며 예강환 후보는 차점자 김학규 후보보다 2,268표를 더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한편 기흥읍 지역 투표 현황을 분석해보면 읍지역 투표인수 11,864명 중 김학규 후보가 무려 50.2%인 5,966표를 획득, 압도적인 지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연고지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는데 당선자 예강환 후보보다 무려 2,498표나 앞섰던 수치이다. 투표구별로는 기흥 제13투표구의 투표율이 37.2%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투표구는 제8투표구로 투표율이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경기도지사 선거 1998년 6월 4일 실시되었다. 한나라당에서 손학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임창열을 각각 후보로 내세워 선거를 실시한 결과
임창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용인시에서는 임창열 후보가 투표인 수 11만 2,338명 가운데 51.4%의 지지율인 5만 7,761표를 획득하였다. 후보자별 득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4.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1. 초대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1972년 12월 15일 실시되었다.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뽑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 당시 용인군 관내에서는 42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 보였다. 당시 기흥면에서는 최명호, 윤대섭, 이학찬 등 3명이 입후보하였다. 선거인수 5,141명 중 3,70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71.9%의 참여율을 나타낸 가운데 최명호 후보가 투표수의 41.36%에 해당하는 1,489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유권자 수 5,141명, 투표자 수 3,700명, 최명호 1,489표, 윤대섭 1,145표, 이학찬 966표, 합계 3,600표, 무효 100표, 기권수 1,441, 투표율 71.9%. 2. 제2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1978년 5월 1일 실시되었다. 당시 용인군에서는 12명을 뽑는 선거에 31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기흥읍에서는 4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 보였다. 선거인수는 8,071명으로 6,588명이 투표하여 81.6%라는 높은 참여율을 나타낸 가운데 1,955표를 득표한 최명호 후보가 재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유권자 수 8,071명, 투표자 수 6,588명, 최명호 1,955표, 이종설 1,946표, 김용기 1,699표, 김선기 835표, 합계 6,435표, 무효 153표, 기권수 1,488, 투표율 81.6%. 5.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1981년 2월 11일 실시되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제도를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바꿔서 실시된 선거에 당시 용인군에서는 45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용인읍 3명을 포함 강면에서 2명씩 도합 25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였다. 기흥면에서는 5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김학규와 김용기가 동반 당선되었다. 유권자 11,067명 중 8,797명이 투표해 79.49%의 참여율을 나타내 보였다. 후보별 득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유권자 수 11,067명, 투표자 수 8,797명, 김학규 2,802표, 김용기 2,094표, 이종설 1,486표, 김덕영 1,432표, 김병식 847표, 합계 8,661표, 무효표 136표, 기권수 2,270, 투표율 79.49%. 지금까지 내레이션의 추경호였습니다.